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최고위가 받아서 재논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 수 무르자고 한 건데 민주당은 일수 불퇴, 합의 깨면 바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잘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돌연 입장을 뒤집었을까? 합의한 중재안에서 손보자고 하는 건 뭔가? 민주당 강경한데 그런 법안 처리 어떻게 될까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흘 만에 합의를 깨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국민의힘 입장과 논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재검토에 나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합의를 설마 뒤집겠냐는 예상을 깨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당초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를 번복할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도 막지 못하고 협치도 물 건너갈 거라고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최고위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 공직자 선거 범죄를 제외한 건 정치권 야합이다. 조급한 합의안이다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셌던 점도 합의 파기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먼저 우려를 표시하면서 번복 기류는 공식화됐습니다. 오늘은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검수완박으로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가 될 거다. 이른바 부패 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대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당선인 측은 또 민주당을 향해 정치권이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엔 인수위에 들러 당선인 측과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합의안을 수용하는 당의 의사를 존중해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재협상 제안을 단박에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윤석열 시대 거수기 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자, 김재은 기자, 국회 법사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잠시 뒤 8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률 성안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항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소위를 거쳐 이르면 내일 법사위, 모레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보고 우선 단독 처리 절차에 착수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선 중재안을 존중한다더니 검찰의 반발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검찰 독재의 예고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이 쫄병들입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겸임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채통을 지키십시오. 당내에서는 이럴 바에는 검찰 수사권을 곧바로 완전 폐지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강경파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 문제에 말을 아껴온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선 국회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중재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정의당도 일단 통과에 무게를 실으면서 협상보다는 처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여야 협상을 진행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모두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힘의 입장이 돌연 바뀐 데에는 이 친정 분위기가 영향을 줬을 법도 한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송구민 기자. 자, 오늘 검찰 주변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두 번째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권 합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검찰 내 눈총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자신도 정치권에 당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에게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 검찰 의견이 반영될 줄 알았다. 무능하다 비판해도 어쩔 수 없다. 여러 번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이 한계에 왔다고도 토로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친정권 총장에게 기대도 안 했다. 왜 중재안을 숨겼냐고 국회의장에게 항의라도 해라. 총장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마저 나왔습니다. 동시에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당선인과 원내대표 모두 검찰 출신인데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과연 당선인 뜻이 맞나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 싶다는 겁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부패와 경제, 일단 자신들의 직접 수사 영역을 지켰고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자리가 생길 거다. 그래서 특수통 출신 윤 당선인이 크게 반대하지 않은 거다. 볼멘 소리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가 민주당을 더 자극하는 건 아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은 우선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조직 존폐가 달린 국회 상황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회 합의문의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지난주 중재안에 합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 얘기는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 사범은 730여 명, 지난 대선보다 70%나 급증했습니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일부터 6개월, 매우 짧습니다. 합의안이 예정대로 넉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에 시행되면 검찰은 공소시효 직전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다가옵니다. 지방선거는 보통 5, 6천 명이 입건되는데 공소시효 중간 검찰 수사가 중단됩니다. 선거 범죄는 특히 법리가 복잡하고 댓글 여론 조작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검찰은 손을 떼라고 합의한 겁니다.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수사 또는 정치자금 수사 차단하겠다는 이해가 일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은 아예 수사를 막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는 박사방 조주빈. 당초 경찰은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징역 4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소 2배는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 합의한 대로면 검찰은 송치된 혐의와 무관한 범죄단체 혐의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단일성, 동일성이라고 하면 이게 여자인지 별건 수사인지 껌껌이 싸울 겁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사 지원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심지어 검찰은 연쇄살인도 수사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 사건, 즉 별건 수사가 되기 때문에 수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합의안 조항들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검찰 입장과 분위기 들어봤고요. 김인창 기자. 이 검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미리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이거 확인이 됩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선인 측은 오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들 우려를 중심으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재협상을 주문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주말을 거치면서 당선인 측이 중재안을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페이스북에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재논의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좀 반영된 거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검찰 일각에서는 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 깨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다시 협상합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알고 윤 당선인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논의하자라는 얘기를 꺼낸 거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주 중재안이 나올 때만 해도 존중한다며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검찰 내부에서 당선인에 대해서 배신감, 서운함 이런 표현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렇죠. 본인도 검사였고 그리고 검찰에서 보여준 모습이 정치적 기반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당선인이 후배들이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한국형 FBI 출범 같은 수사권 분리의 후속 입법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부터 쌓아야 한다. 미리 쌓아놓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든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무산시켰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과의 협치 또한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국회 상황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원래 일정대로 법안 처리 수순 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민영배 의원 탈당 문제로 수세에 놀렸었죠, 민주당이.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법률안 문구를 작성하는 작업이 시작을 할 거고요. 네. 특히 한국형 FBI 발족 시점이나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시점을 법률안에 못 박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다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